앞에서 모평균의 추정까지는 다 배웠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표본 비율이라는 걸 배울 거야. 자, 앞에서는 어떤 집단이 있어. 그런데 그 집단이 전체 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 집단에서의 평균값, 분산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자,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만약에 무슨 대통령 선거를 생각해봐. 그럼 원래는 선거를 하면은 전체 투표한 사람들의 표를 다 확인해 보면 그 사람 누가 당선된지 금방 알겠지. 근데 그걸 다 하기 전에 미리 표본 조사를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1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내가 알아보고 싶어. 그럼 원래는 전체 투표한 사람의 표를 전부 다 확인해서 전체 중에 1번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알고 싶어. 이걸 모 집단에 대한 내가 구하고자 하는 비율이라고 해서, 자, 여기를 모 비율이라고 해볼게. 자, 나는 이 비율, 확률이 알고 싶은 거야. 1번 후보에 대한 지지율.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의 표본을 채취한다. 표본.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표본을 n명의 표본을 뽑았어. 그럼 표본의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 중에서 1번 후보한 사람이 몇 명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n명 중에서 x명이 지지한 거야. 그럼 자, n명 중에 x명이 1번 후보를 지지했네. 그럼 나는 표본을 가지고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확인했지. 자, 이거를 표본의 비율이다라고 해서 표본 비율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P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꺽쇠를 꺾는다. 이거를 P-햇이라고 해. 모자를 쓴 모양이라고 해서. 그래서 P-햇이라고 하고, 자, 얘를 표본 비율이라고 해. 그럼 자, 앞에 했던 거 마찬가지. 내가 그럼 표본 비율을 왜 구했겠어? 모 비율을 추정하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모 비율의 추정인 거지. 자, 이렇게 어떤 전체 집단에서의 특정 사건의 비율, 뭐 시청률을 조사한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조사한다든가, 자, 이런 어떤 집단에서의 비율을 조사할 때 쓰는 게 표본 비율, 모 비율이라는 개념이 된다. 그러니까 앞에서 모 평균 추정 파트와 똑같이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간단해. 자, 그럼 P-햇 무엇인지, 모 비율 P가 무엇인지 알겠네. 자, 그럼 여기서 P-햇을 이렇게 하나만 꼴랑 구할 수 있지만, 내가 P-햇을 여기서 또 하나의 P-햇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P-햇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P-햇을 구해보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P-햇을 여러 개 구해볼 수도 있어. 자, 그랬을 때 이 P-햇 들의 분포를 따로 조사하고 싶어. 그게 바로 P-햇에 대한 평균, P-햇에 대한 분산이라고 불러준다. 앞에서 모 평균 같이 연결시켜야 돼. 모 집단에서, 자, 내가 모 평균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잖아. 그래서 그 표본 평균 X바인데, 이 표본 평균을 하나만 구해서 원래는 모 평균 M을 추정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자, 그 전에 내가 이런 X바, 표본 평균을 여러 개 구해본다면 이것들에 대한 평균과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분산을 따로 구할 수도 있었었지. 자,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이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 평균과 같아지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아진다라고 했었어. 그럼 여기서도 우선 결과를 먼저 알려줄게. 자, 이게 내가 표본 비율 P-햇을 여러 개 구해다 보면 이 P-햇에 대한 평균은 결과적으로 모 비율과 같아져. 그런데 P-햇에 대한 분산은 N분의 PQ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해. 왜 그런지는 나중에 따로 설명할 테니까, 우선 P-햇에 대한 평균은 뭐 P-햇을 여러 개 구해서 평균을 구해보면 당연히 모 비율과 같아질 것이고, P에 대한 분산은 표본의 크기 N분의 P, Q, Q는 1 빼기 P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N분의 PQ라고 해서 P에 대한 평균 분산이라는 개념이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왜 P에 대한 평균 분산이 N분의 PQ인지 설명을 해줄게. 자, 우선, 자,
여기서 내가 지금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거야. n명을 뽑는다고. 그럼 각각이 n명을 뽑았는데 각각이 실제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할 확률은 p지 모비율이니까 그 중에서 실제로 1번 후보를 지지하는 숫자를 x명이라고 했을 때 전체 n명 중에 x명이 표본 비율 p햇이었다고. 그치? 그럼 이 x만 가지고 본다면 x라는 거는 자 n명 각각의 확률이 p인 이항 분포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똑같은 확률을 갖는 사람을 내가 n명을 뽑는 거니까. 그 중에서 1번 후보를 정말로 지지한 사람의 숫자를 x명이라고 할 때 x에 대한 평균 그게 np, x에 대한 분산이 np, q라는 건 알고 있지. 자, 여기서 내가 p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라고 한다면 어차피 p이라는 게 n분의 x라고. 그럼 이거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한다면 확률 변수의 변환에 의해서 n분의 1의 2x와 같다라고 했지. 확률 변수의 변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2x 자체가 np이기 때문에 여기다 내가 np를 대입해주면 n이 약분되면서 p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p햇에 대한 평균은 결국 p와 같아진다라는 거고, 그럼 p햇에 대한 분산이라고 한다면 이건 n분의 x에 대한 분산이야. 그럼 확률 변수의 변환에 의해서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은 a제곱 vx라고 그랬었지. 따라서 n제곱분의 1, x의 개수가 n분의 1인 거니까 이거에 vx와 같다라고 볼 수 있고, vx가 npq인 거니까 n 하나 약분돼서 n분의 pq만 남게 되겠지. 자,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건데 뭐 그거까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내가 p햇을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구했을 때 그 p햇에 대한 평균은 모 비율과 같고 p햇에 대한 분산은 n분의 pq라는 값과 같다라는 요 사실만 기억을 해두면 된다. 그리고 얘가 결국 이항 분포와 연결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항 분포 문제를 가지고 풀 수가 있어 나중에. 어쨌든 요거를 기억해놔. 자, 이걸 안다는 전제하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자. 자, 필수 유형 6번 봐봐. 어느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서 50%가 사교육을 받는데, 그럼 자, 이거는 전체에서의 50%는 뭐 비율이 2분의 1이야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각 지역에서 고등학생 100명을 추출을 해. 그럼 표본을 뽑았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학생들 중 사교육을 받는 학생이 50명 이상, 60명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그럼 100명 중에서 50명 이상, 100명 중에서 60명 이하가 될 확률이야. 뭐가? 표본 비율이란 뜻이겠지. 쉽게 말하면, 자, 100명 중에서 사교육을 받는 게 50 이상, 60 이하야. 그럼 실제로 사교육 받는 사람을 X라고 했을 때, 그 X가 50 이상, 60 이하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이거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건데, 여기를 전체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눠줘. 그럼 100으로 나눠주겠지. 그럼 얘가 결국 무슨 의미를 갖는다? 표본 비율 p햇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p햇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6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로 바꾸어서 해석이 된다. 자, 그러면은 결국 p햇이 특정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뭐를 알아야 되냐면 p햇에 대한 평균과 p햇에 대한 분산을 알아야 돼. 그래야 p햇에 대한 정규 분포를 그려서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거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럼 p햇에 대한 평균은 뭐 비율과 같다고 했으니까는 그냥 2분의 1이구나 라고 보면 되는 거고, p햇에 대한 분산은 n분의 pq, n분의 p, 그 다음에 q, 1 빼기 p니까 해야 되겠지? 결국 400분의 1이니까는 20분의 1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결국 이 p햇이라는 i는 평균이 2분의 1, 분산이 20분의 1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실제 얘가 100분의 50, 0.5를 말하는 거고,
자, 이렇게 표시해볼까? 100분의 50, 그 다음에 100분의 60 이렇게 되겠지. 이 사이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시오 그 뜻인 거야. 이렇게 피햇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그거를 가지고 피햇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이게 바로 피햇에 대한 분포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이해됐지? 그래서 피햇에 대한 평균 분산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근데 얘가 무평균이랑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하고 밑에 거 풀면서 해석해보자. 문제가 자, 다음 문제 보면 자, 이제 모 비율의 추정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앞에서 실제 표본 평균을 왜 구했냐면 모 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배웠지. 그래서 x바를 구했으면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x바 마이너스 최대도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고 하고, 실제 m이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라고 나왔었지. 이게 바로 모 평균의 추정 공식이어서, 자, 표본 평균 x바를 구했으면 이 추정 공식에 대입하면 그냥 끝났었지? 네. 자, 그런데 모 비율도 마찬가지야. 내가 피햇이라는 표본 비율을 왜 구했냐면 실제 모 비율 P를 추정해 보고 싶은 거야. 자, 그것도 마찬가지야. 모 비율의 추정 공식에 그냥 대입하면 돼. 자, P햇 마이너스 신뢰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이야. 크거나 같다 모 비율 P, 그 다음에 P햇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이야. 당연히 Q햇은 1-P햇 말하는 걸 거고. 자, 이렇게 내가 그러면 P햇만 구하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모 비율 P를 추정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당연히 K는 신뢰도 뭐 95%, 99%한테 걔를 말하는 거고, N은 표본의 크기를 말하는 거지. 자, 이게 모 비율의 추정 공식이야. 당연히 암기해야 돼. 왜 이런 공식이 유도되는지 알고 밑에 모 비율의 추정 방법을 쭉 읽어보면 되는데 딱히 추천하진 않는다. 자, 여기서 이게 모 비율의 추정이라면 당연히, 자, 만약에 모 비율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물어본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 물어보는 거니까, 자, 2 곱하기 신뢰도, 원래 여기는 K라고 봐야 되겠지? 루트 N분의 P햇 Q햇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자, 모 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이, 즉 오차의 최대값을 물어보면 신뢰 구간의 길이의 절반이라고 했지? 그래서 그냥 신뢰도 K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자, 이게 앞에 거랑 모평균과 똑같다. 차이만 구분하면 돼. 자, 문제를 직접 보도록 하자. 모 비율의 추정 공식 외웠다는 전제하에 간다. 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뭐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A 후보에 대한 지지율, 자, 이게 그럼 모 비율이 되겠다.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22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114명이 A 후보를 지지했대. 자, 모든 유권자 중에서 A 후보를 지지한 사람의 비율에 대해서 1번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 2번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그럼 신뢰도 숫자 K값만 바꾼다 그 말이겠네. 1.96을 쓸지 2.58을 쓸지 하나만 구해보자. 이것도 알 수 있는 것, 225명 중에 144명을 지지했어. 이게 바로 P햇이 되는 거지. 그게 225분의 144라고 이게 P햇이 된다. 자, 물론 이거를 약분하면 값 15분의 12의 제곱이라는 건 알겠지? 그럼 뭐 알아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자, 쓰자. P햇 225분의 144 마이너스 신뢰도 95%는 이거 쓰면 되겠지. 1.96 곱하기 루트, 자, N이 225겠지. N분의 P햇 Q햇 255분의 144. 그럼 Q햇은 1-255분의 144 되는 거야.
뭐 소수점으로 계산하든 뭐라든 상관없고 실수만 하지 마. 이거 다 크거 나왔고 똑같이 가운데 부호만 바꿔서 쓰면 되겠지. 네. 자, 이게 바로 신뢰 모 비율에 대한 추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추정한 구간을 신뢰 구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는 자, 공식 쓰는 것만 잘 기억해두고 연습한다.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자, 8번. 자, 여기도 잘 기억해놔.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릇 중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불량률을 조사할 건데 그 불량률이 2%야. 자, 그럼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체의 불량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0.03 이하가 되려면 표본의 크기가 최소 얼마 이상이냐라는 거지. 그럼 신뢰구간의 길이가 건데 우선 자, n개의 표본을 뽑아서 불량률을 조사했더니 2%는 얘기는 표본 비율이 100분의 2, 즉 50분의 1이다 그 말이겠지.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신뢰도 자 0.47호지 원래는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2까지 확률을 주는 거고 그게 당연히 0.95일 건데 절반만 준 거야. 그냥 보통 이 자리에는 1.96이라는 소점이 많이 나오는데 계산의 편의상 문제도 이렇게 바뀌기도 해. 따라서 외우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찾는 거야. 네. 그래서 2 곱하기 신뢰도 상수 95%에 2 곱하기 루트 n 모르지. 단지 P햇이 50분의 1. 그럼 Q햇은 50분의 49가 되겠지. 이게 신뢰군의 길인데 얘가 0.03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을 구하라지. 이거 설마 루트 계산부터 하진 않을 테고. 그래서 10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 구하면 되는 문제야. 알겠지?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와 관련된 문제다.